하겠습니다. 녹화시켜. 제가 유튜브에 유튜브에 제가 방송도 올려고 하는데 유튜브가 제목이 유튜브 채널 제목이 동방박사 1등주 TV예요. 그래서 동방박사 1등주 TV니까 제가 이 동방박사 1등주 TV는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유튜브 채널을 이제 배우고 있어서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고 있어서 열심히 배워서 잘 되면 계속 일주일에 한 건이라도 1등주를 분석해서 올릴 겁니다. 유튜브에서 동방박사 1등주 TV에서는 주가 예측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주가 예측보다는 기업 분석이나 앞으로 그리고 매수 시점 정도 되는 그때 정도는 알려드려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감안해서 들으시고요. 뭐 주식은 여러분들이 사고 파는 거 여러분들이 본인들 하니까 뭐 전문가 말 듣겠습니까? 그죠? 전문가 말 듣고 하시면 실력 있는 전문가한테 가서 들으시면 되죠. 저는 현재 토마토 투자 클럽에서 현재 지금 몇 년도 1등 하고 있고 매출액 기준 1등 하고 있고 옛날에 SBS, CNBC 매드머니에서 2010년도 전문가 시작해서 지금 그때도 계속 1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한국경제에서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때는 3개월 뒤에 제가 그만둔다고 이야기하고 6개월 회원이 계속 있어서 그만두는데 한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저는 제가 단기 매매도 하지만 단타 아무것도 모르고 단기 매매하고 그런 분들을 그런 주식 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앞으로 제가 유튜브 동방박사 1등주 TV에서 해야 될 게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유튜브랑 실시간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뭐가 안 돼요. 내가 배웠는데 1등주 TV 저는 정권 채널을 이렇게 유튜브에서 운영하더라도 뭐 유튜브라고 수익되는 건 아니지만 유튜브라고 하니까 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내가 잘 모르는 건 하지 않아요. 제가 가장 잘하는 거 위주로 유튜브 시청자들께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토마토 TV 이토마토에서 전문가 방송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으려면 토마토 투자 클럽 최병훈 전문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저는 워낙 비싸니까 오셔서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조만간에 제가 이런 거 올릴 거예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한 후에 은퇴하고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직장 다니든지 생업이 끝나든지 은퇴하고 나서 나이가 60 정도 넘어서 은퇴는 기업의 정년퇴직 60세죠. 공무원은 몇 살인 이제 대학 교원은 65세인가 그러고 공무원 62세인가 60세죠. 60세. 그러면 맨날 56세에서 일반 기업도 56세, 60세가 늘어났죠. 그럼 60세 이상 돼서 은퇴하고 나서 아니면 50대 이상부터 은퇴하기 임박했을 때부터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딱 세 가지가 있어요. 뭐죠? 첫 번째, 사업하지 말아라. 사업, 장사하지 말아라. 다 망한다. 90%가 망합니다. 평생 내가 했던 일이 있는데 직장 다니고 다른 거 했는데 뭐 먹고 살려고 무슨 장사한다고 커피숍 내고 치킨집 내고 뭐 좀 장사한다고
소비가 안 되는 시대에, 그죠? 고령화 시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일본의 라면 회사도 1등, 세계 1등 맛있던 라면 회사도 망했어요. 자식한테 물려, 자식 하다가 다, 자식한테 안 하고 다 접었어요, 그냥. 도쿄 중심에 있는. 그렇게 나왔죠. 옥스퍼드 거리에 백화점에 있는 상점도 계속 하나씩 문 닫고 있고요. 많이 닫았죠. 우리나라도 폐업률이 아주 높죠. 자, 커피 전문점 평균 순이익이 연간 1,000만원이라죠. 커피 전문점의 연간 순이익이 1,000만원이에요. 자, 1,000만원이라는 것은 뭐죠? 직장인들 평균 순이익이 3,560만원인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소득 1인당 소득이 31,000달러 넘었으니까 3,500만원이죠. 평균 국민소득이 3,500만원이에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3,500이에요. 그런데 커피 전문점 가지고 평균적으로 1,000만원 밖에 안 남는데 말로 합니까? 그죠? 내 노동력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 내 최저임금인 1,700 얼마가, 백종원 골목식당 보니까 1,700만 얼마가 최저임금이더라고요. 8,350원 1시간인데, 또 4시간 이상 근무한 주휴수당도 줘야 되죠. 어쨌든, 그리고 연예인들, 또 평균 소득이, 평균 소득이 1,000만원. 그러니까, 이 장사에서는 커피 전문에서 못 먹고 산다는 거죠. 그냥 직장 다니기 제일 좋아요. 그죠? 그럼 직장 다니면서 평생 벌어가지고 한 15억 정도 벌어가지고, 20억. 이중 애들 키우고 다 쓰고 나면 집 한 채 있을 거고 국민연금이나 연금 나오고 사정이 좀 있으면 그 다음에 여유 자금이 한 매덕 있겠죠. 애들이 한 명일 경우에 2명이면 매덕 한 5억 정도 있다 쳐요. 그래가 이게 5억 가지고 첫 번째 앞으로 내 60세 퇴직해가서 앞으로 30년 사면 90세고요. 앞으로 100살까지 사는 시대다 치면 최소한 20년에서 50년은 살아야 돼. 그죠? 그러면 만약에 40년 산다. 90세까지 암이 안 걸리면 90세까지 살아요. 기본. 그러면 40년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40년 살아야 되면 한 달에 1년에 5천만 쓰면 20억이 필요합니다. 심각하지 않아요? 1년에 5천만 쓰면 10년이면 5억이잖아요. 그럼 내가 5억인데 5억 있으면 10년밖에 못 써요. 5천만원. 한 달 500 쓰려면 400만원 쓰려면 400만 쓸 것도 없어요. 그죠? 도시에 살면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하고 핸드폰 요금은 다음 돈 100만 최소한 들어갈 텐데 그러면 차량 운행하고 어디 가서 운전해서 부부가 마누라하고 같이 운전해서 어디 가서 놀러 가서 밥이나 먹고 저 홍자하고 송가인이 저기 영동에서 포도축제 한다. 그러면 거기 가보자. 우리 홍자하고 송가인 팬이니까. 자, 그래서 가서 열심히 가서 막 서울에서 운전해 가서 밥 한 끼 먹고 밥도 먹고 공연도 보고 이렇게 올라오면 돈 많이 들게 한 달에 몇 번 하면 한두 번 하면 운행비용 돈 100만 나가요. 그죠? 기본. 그러면 500만이 필요하면 물론 수입이 있겠지만 국민연금 받아봤자 얼마 받겠냐고요. 100만에서 150만원. 그 나머지 있더라도 그죠? 쉽지 않죠. 그러면 풍족하게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부부나 둘이 써야 된다면 혼자 쓰면 모르지만 최소한 1,000만원은 아니 500만원 써야 되겠죠. 그러면 1년에 6천만원이에요. 그죠? 그럼 다른 거 다 내고도 600만원 가지고 생활해야 돼. 500만원 가지고 생활. 지금은 연봉이 1인당 국민소득 3,500만원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2명이 이렇게 쓰면 한 500만 써야 돼요. 집안. 그죠? 그러면 40년 사면 20억이 필요합니다. 20억. 그래서 제가 저는 우리 회원들 20억 버는 게 목표로 해서 해주고 제 방에는 10억 이상 갖고 오는 사람은 많진 않아요. 제가 거액자산가 양성수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많이 가입하는 돈이 많은 사람은 주식 안 해도 먹고 사는 데 지장 없어요. 월세 받고 그죠? 2, 3억 있는 분이 저한테 1억 이상에서 2, 3억 있는 분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들은 이 정도 돈까지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10배를 벌어준다 그죠? 20억. 10배는 뭐 5년, 5, 6년 벌어요. 그죠? 자, 그래서 1등주 위주로 해서 저는 벌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패 없는 1등주. 제 책도 있지만 실패 없는 1등주 실전 투자 투자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에 올라가가지고 1세 3,500부 인쇄인데 1세 다 팔려고 완판돼서 2세를 인쇄했습니다. 10월 8일 2세에서 2세가 이제 나갈 거예요. 책이
정권 서적이 1000부 이상 팔리면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그죠? 전문 서적. 앞으로 10년, 20년 계속 한 10만 부는 팔리겠죠. 만 부. 470만 명 중에, 주식 인구 중에 10%면 47만 명인데, 제 목표는 4%. 한 20만 부 파는 게 목표예요. 제가 파는 게 아니라 뭐 알아서 제가 죽어도 계속 책은 남아 있으니까 장기 투자로 핵심적인 거 다 들어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14,400원 인터넷 사면. 그 다음에 그렇고, 오늘은, 이제 많이 오셨네요. 많이 오셨으니까. 오늘은 실패 없는 1등주 유망 종목 중에 1등주로 인생 역정.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DB 하이텍에 대해서, 일단, 해서, 기업의 개괄적 기업 분석과 해서 올려놓을 겁니다. 이따가 저녁에 8시부터 9시 반까지는 이제 시장 전망하고 다 해드리니까 하고, 오늘은 이제 유튜브용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실패 없는 1등주 유망 종목 중에서는 DB 하이텍인데, 오늘은 기업 분석이에요. 제가 추천 개념 그런 게 아니라 기업 분석. 지금은 잘 가고 있으니까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고요. 코스피 200. 그리고 이 회사는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입니다. 위탁 생산이니까 비메모리, 메모리 반도체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죠. 두 개가 삼성전자가 50%, 하이닉스가 25% 해서 거의 75% 정도가 메모리 반도체에 우리나라가 점하고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삼성전자가 한 18% 정도 되는데 시장 점유율이, TSMC가 세계 1등이죠. 거의 48%로 대만에 있고요. 우리는 2등이 아니고 뭐 3, 4등 되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2030년에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도 1등이 가겠다. 이렇게 이재용 부회장이 선언을 해놨죠. 그러면 선언했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삼성 이건희 회장이 그 전에 선언하고 다 이루어놨습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이 76년도 삼성 반도체를 만들어서 75년도에 참 상장시켰나 그렇죠. 69년도인가 삼성전자를 회사를 법인을 만들었어요. 69년도인가. 그래서 75년도 삼성전자를 상장시켰어요. 75년도 상장됐으니까 삼성전자가 그러면 5,000원이죠, 액면가. 지금 500배고요. 자, 그런데 75년도 5,000원이 상장되고 나서 최저가까지 최저가까지 3,460원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액면가 5,000원에 샀을 때는 500배지만 3,400원 저가에 내려서 샀을 때는 엄청나죠. 그죠? 90원에서 저가가 90원인가 얼마죠? 3,400원에 340면 1,000배잖아요. 그죠? 340만이면 287만까지 갔었으니까 830배까지 가는 거예요. 저가 대비하면. 그래서 아주 1등이 될 주식을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금은 몇천 원짜리 밖에 되지 않지만 앞으로 세계 1등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 1등이 갈 수 있는 주식을 찾으면 몇천짜리부터 몇백원짜리도 있고요. 몇천짜리 있으면 그 주식을 최소한 1,000만치만 사놔도 10년, 20년 뒤에는 내 인생 역전이 가능해요. 그죠? 만약에 삼성전자 내가 IMF 때 저는 이제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IMF 때 삼성전자가 36,000원 뭐 이렇게 32,000 갔을 때 6개사 회의를 했었는데 자산운용 회의를 저는 28,000 가고 더 이상 안 빠진다 그랬는데 사야 된다. 삼성생명에서는 18,000까지 간다 그랬어도 나오네. 절대로 안 간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에 제가 나오고 나서 수년 뒤에 나오고 나서 알리안츠라는 그 회사가 인수를 했어요. 그죠? 그래 놓고 주식을 거의 다 팔았어요. 팔고 삼성전자하고 이런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수익률을 1년 만에 딱 어깨에서 1등을 역전해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운영자에 의해서 주식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 차이로 엄청나게 달라져요. 주식은 투자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대다수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매일 오늘도 사고 팔고 내일도 사고 팔고 빨리 올라가면 빨리 이익 실현하고 다른 거 가고. 그래서 돈을 벌어본 사람들이 아닌 분들이 그래서 계속 실패를 하는 거죠. 근데도 그 실패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잘 모르는 거 있지만 내 마인드 자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실패하는 법, 실패했으면 그 실패했는 방법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게 도박 심리 때문에 그런 거죠. 금방 HT에서 사고 팔고 하니까 가능한 거죠. 실제로 그러지 않고는 사고 팔자고 부동산처럼 한번 사면 별로 못 판다, 사람은. 그러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주식은 다 성공합니다. 1등주로 사면 무조건. 손해보고는 안 팔 거 아니에요. 그죠? 강남부동산 사서 아파트 사가지고 손해보고 판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죠? 강북에 아파트 사도 마찬가지고요. 아파트는 사면 거의 손해보고 안 팔아요. 그죠? 2006년 그렇게 빠지고 내가 투자해놔도 마찬가지예요. 여유자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다수 부동산은. 또 목돈이 들어가니까 대출 받아도 내가 산 가격에서 30% 빠졌으더라도 반대매매 안 당하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대출받아 사자는 주로 대출 한 최소한 30%에서 절반 이렇게 받잖아요. 60%도 받기도 하고. 대다수 목돈이니까 없으니까. 근데 부동산은 대출받아서 사요. 그래가지고 이자를 봉급 타서 이자를 계속 부담하면서 사요. 그죠? 그런데 주식도 담보대출 받아 하는 사람도 있고 신용한 사람, 스탁로 하는 별별 사람 다 있는데 해요. 그러면 부동산은 내려간다는 부동산은 나중에 되면 이익이 된다는 그 생각이 반드시 본전 이상 수익이 날까 생각하고 수년 동안 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단타로 오늘 샀다 내일 팔려고 사냐고. 부동산은 등기하는 데만 시간 걸리는데. 근데 주식은 그러지 않죠. 부동산은 대출받아 사도 이렇게 가격이 30% 이상 잘 빠지지도 않고 언젠간 올라가기 때문에 이자만 부담하고 있으면 결국은 목돈이 큰 돈이기 때문에 매덕은 되니까 막 2억, 3억은 제도 최소한. 그러면 이게 3억짜리가 30%면 1억을 버니까 이자를 1년에 500만씩 10년을 내도 5천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러면 결국은 내가 돈을 번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식도 이런 식으로 하면 무조건 1등주를 하면 돈을 벌겠죠. 삼성전자를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20% 이상 빠졌을 때 삼성전자를 1억치 갖고 있다가 20% 이상 빠졌어요. 그러면 1억치 가지고 1억이 8천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8천 가지고 담보대출 받으면 7, 8이 오시면 한 5천만 원 받아요. 5천만 원 또 추가로 샀어요. 20% 이상 빠졌을 때.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랬다면 고점 대비 20% 빠지면 무조건 또 사는 거예요. 대출 받아. 또 고점 대비 20% 따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고점 대비 20% 빠지면 무조건 사는 거예요. 그럼 작년에도 5만 7천 찍고 고점 대비 20% 빠졌으면 4만 5천 이하 왔을 때 무조건 또 대출 받아 또 샀어요. 그래봤자 4만 5천 사더라 4만 3천 원 이하에서 사면 된다 그랬죠. 사면 4만 6천까지 갔으니까 그래봤자 얼마 15% 20%밖에 안 빠져요. 그죠? 내가 사고 나서도 20% 빠졌을 때. 지금까지 수년 동안 가장 많이 빠졌으면 작년 초에 그러면 지금 43,000원에 해서 지금 52,000원이니까 또 20% 올라왔어요. 그죠? 그러면 계속 갖고 가는 거죠. 또 어쩜 어딘지 모르니까 이제 57,000 돌파하고 또 6만원 더 가다가 나중에 최고점도 다시 20% 쭉 빠졌어요. 6만원 7,000 갔다가 다시 5만원 왔어요. 또 사면 되죠. 그죠? 벌었으니까. 이것만 있으면 단 1,000만원, 100만원 가지고 시작해서도 부동산처럼 했다면, 삼성전자를 했다면 벌써 인생 역전 됐을 겁니다. 직장 때려쳤을 거야, 10년 만에. 10배는 왔으니까 1억이 10억이잖아요. 1,000만 1억인데 1억까지 계속했으면 수억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만 있었겠네. 돈 더 생기면 더 샀겠죠. 그래서 1등주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망주 중에, 제가 동방구사 1등주 TV에서는 유망주 중에 계속 분석해서 올릴 겁니다. 각 분야 1등. 저는 DB하이텍인데요. 비밀 반도체 위탁 생산 기업이 우리나라 유일하게 1등 기업입니다. 200mm니까 인치로 바꾸면 8인치예요. 8인치 웨이퍼 공정 기준 글로벌 1등이에요. 자, 200mm 웨이퍼 8인치만 생산하는 8인치만 가지고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 중에는 유일하게 DB하이텍은 8인치만 하니까 그 기준 글로벌 1등, 즉 아날로그 반도체 또 1등이고요.
그래서 200mm 웨이퍼로는 생산량 그중 1등이에요. 나머지 뱅가드도 200mm 웨이퍼는 다른 것도 하니까. 그리고 이게 실패 없는 1등주 DBHT 기업 내용에는 비밀 반도체 200mm 이 땅 생산 글로벌 넘버원 제조업체인데 5G 시대가 왔고 IoT 사물 인터넷이 지금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죠. 이게 성장 산업의 이쪽은 사물이 스스로 통신하든지 해서 움직이는 그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것은 8인치 웨이퍼로 가공해서 반도체를 칩을 만들어요. 거기에 가장 많이 필요한 게 8인치, 가장 수익성이 좋아요. 다른 인치로 하면 수익성과 마진이 잘 안 맞고 8인치 가장 좋아요. 그래서 이 8인치 파운드리가 지금 장기 호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뱅가드 업체라든지 하홍반도체라든지 뭐 SMIC라든지 이쪽에는 8인치 파운드리를 늘리고 있는데 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너무 규모가 크면 못하고요.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크면 오히려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적당히 해야 되고, 또한 이 시장이 한 방에 메모리 반도체처럼 가격이 한 방에 막 뛰고 그러진 않아요. 가격이 조금씩 좀 좋아지고요. 수요가 또 늘어나서, 그래서 수요가 계속 늘어나죠. 그래서 8인치 아주 장기 호황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MIC 전력관리 칩이고요. DDI 구동 칩이고요. CIS 이미지 센서뿐 다 각종 다른 거. 그 다음 고성능화 최대 수혜주가 고성능화로 가고 있죠. 이제 과거에는 PMIC 전력관리 반도체가 마진이 뭐 1% 안 되기도 하고 2%인데 요즘은 마진율이 8% 이상이 10%대 와 있는 것도 많아요. 특히 하이엔드급의 PMIC, 드론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CCTV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블랙박스 CCTV 이런 게 들어가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차라든지 이런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 이런 것은 그 다음에 사양들에 들어가는 PMIC가 아주 마진율이 이제 20% 이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구동칩은 LED 구동칩이라든지 LCD 구동칩, OLED 구동칩들 많죠. 구동은 여러가지 그 칩을 구동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고성능화되면서 마진율도 높아지고, 특히 뭐 아날로그 반도체 들어가는 아날로그 반도체 쪽은 반도체가 이제 비밀 반도체 여러가지 아날로그 반도체 빛 있죠, 빛과 뭐 음성, 그 다음 온도 이런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디지털을 받고, 디지털로 다시 그 빛과 오감을 바꾸는 거, 이렇게 아날로그 바꾸고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이제 인간의 오감을 디지털로 구현하고 디지털로 다시 인간 오감을 구현하는 게 이 반도체, 아날로그 반도체 이쪽이 가장 고성능의 반도체 앞으로 가는 게, 이쪽에 수요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앞으로 많아지게 돼. 만약 인조인간이 생기면, 인조인간은 머리 통해서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저장을 갖다 부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소리, 코로 냄새를 맡고 입으로 먹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다 할 수 있어야만 완전한 인조인간이 되겠죠. 그게 바로 아날로그 반도체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게. 이쪽에 이제 생산 쪽은 얘들이 가장 잘하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한적인 정설이 많이 하지 않아요. 이 비밀 반도체 쪽은. TSMC라든지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처럼 대량 생산을 하는 거죠. 하나의 라인에서. 그래서 얘들은 시설 정설과 기술 경쟁, 기술 난이도로 인해서 마진이 결정되니까 엄청난 시설 정설과 대량 생산, 박리담회처럼 해야만 돈이 되는 거예요, 얘들은. 그래서 박리담회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얘들은. 근데 이게 비밀 반도체는 박리담회가 아니라 소품종, 다품종, 품종 여러 개죠. 다품종, 소량 생산 아니면 다량 생산이에요. 대량 생산 아니라. 그래서 대형사라고 무조건 시설을 많이 갖춘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어디 조그만 회사에서 팹리스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생산 라인을 갖고 있지 않는 팹리스 회사가 만약에 실리콘 옥스가 DDI 구동 칩을 LG전자에 예를 들어서 LG전자 뭐 있죠 그거 LG전자 이어폰이 있어요. 이어폰. 그럼 LG전자 이어폰만 하는데 이게 종류가 몇 개 되겠죠. 그러면 LG 이어폰을 하는데 이어폰이 아직은 LG전자 덜 나간다면 많이 나가지 않는다면 10만 개다. 10만 대밖에 안 나간다. 10만 개. 그럼 10만 개를 생산해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라인 한 개에서 10만 개 생산해서 또 라인을 또 보수를 해서 또 다른 제품을 또 생산해야 되고 또 하면 이 전체 회사 규모에 이거 10만 개 해봤자 매출액이 100억밖에 안 된다. 그럼 이거 10개 해야 1000억이고 100개 해야 1조에 그죠? 58조의 이익을 58 300조에 200조 300조를 매출을 하는 기업이 반도체만 해도 수십조로 하는데 하나의 비밀 반도체도 그러면 이게 마진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해봤자 적자가 나는 구조예요. 그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돈과 기술력과 대량 생산하는 비밀 반도체 생산. 나머지 8인치 메모리, 8인치 비메모리 생산 업체들은 대다수 그렇게 매출액이 1조가 안 돼요. 그죠? 몇천억 정도 이렇게 돼가지고 해서 그 안에서 자신들의 비밀 반도체 팹리스 회사가 있습니다. 그 애들하고 걔들하고 1차 밴드하고 해서 거기서 디자인하고 설계하면 그것을 시제품도 생산하고 테스트도 하고 다 해가지고 그거를 완제품 딱 해가지고 납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회사들은 비밀 반도체의 특징의 회사들은 전부 다 1차 밴드 회사 1차 밴드 즉 1차 협력업체가 누구죠? 바로 팹리스 공장을 갖고 있지 않은 팹리스 회사들하고 연계해서 생산하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DBH텍도 그 팹리스 회사들이 설계와 디자인하는 그걸 가지고 빨리 칩을 보면 아주 작게 만든 원칩을 2개의 칩을 하나로 묶는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기술을 제공하고 그 설계하는 기술도 제공하고 이렇게 막 해가지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한 100개 정도 회사가 됐는데 2010년 때는 협력업체가 지금 현재 협력업체 1차 밴드 회사가 200개 정도 넘어요. 이제 비밀 반도체가 성장하면 팹리스 회사들이 많아지겠죠. 반도체를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회사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도 그렇고 벤처기업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누구랑 손잡고 하냐고 그죠? 삼성전자는 나는 규모가 워낙 작게 삼성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DB하이텍가 해줍니다. 다. 그래서 DB하이텍은 라인이 공장 가동률이 만약에 10개 라인이다. 그럼 10개 라인이면 공장 가동률이 90%다. 그럼 9개 라인은 풀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70%만 돼도 BEP 도달하는데 그러면 왜 9개면 1개 노는 게 아니라 2-3개 정도는 계속 만약에 이렇게 공정 전환을 위해서 계속 보수도 하고 바꾸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하면 풀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돌아가는데 이게 시장이 5G 시장은 지금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데 사물 인터넷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한 방에 성장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뀌는 게 하루아침 되진 않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로 자율주행차도 그렇고 조금씩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그 시장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 다 협력업 200mm 웨이프 회사들이 웨이프로 가공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조금씩 시설 증설을 해요. 그럼 DB하이텍도 연간 시설 증설을 한 1000억 이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설 증설 계속 맞춰 1000억. 그래서 지금 파운드리 회사는 이렇게 8인치 회사들은 니치 마켓 틈새 시장이라고 그러죠.
틈새 시장에서 그 분야를 딱 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반도체하고 이렇게 전력관리 칩이라든지 구동 칩을 특수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 회사들이 DB가 기존에는 이 고사양들이 한 15%, 20%, 30%밖에 안 돼요. 2010년도 때는. 지금은 이제 절반 이상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기본 못해도 1000억 이상은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000억을 뭐 엄청나게 버는 거죠. 올해는 1600억 이상이 이익이 나올 거, 영업이익이 나올 걸로 보여요. 그만큼 돈을 많이 벌어요. 자, 해외 매출 비중은 지금 현재 70%고요. 70% 중에 절반은 중국이고요. 절반은 중국 이외에 들어요. 뭐 대만도 있고요. 일본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해서 일본으로 매출인 신규 매출이 많이 생겼는데 일본은 자동차 반도체 또 강국이 되고 있어요. 일본이.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를 얘들이 협력업체들이 자동차 반도체를 설계 디자인하며 생산을 대만에 가든지 중국 가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DB하이텍에 많이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에는 보다 우리나라 지금 DB하이텍 이쪽 분야에 800mm 세계 동남아 1등 뭐 세계 1등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로 고사양 비메모리 반도체 위탁 생산은 DB하이텍이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하고 대만하고 대만도 있지만 대만에도 시장이 크니까 대만에 지금 각근지수에 대만 각근지수 있죠. 대만의 각근지수에 들어가서 반도체 말고 이제 IT 각근지수에 우리나라 코스피 200 코스피 지수처럼 각근지수에 거의 절반 56% 정도가 IT예요. 그만큼 대만이 IT 강국입니다. 그래서 요즘 IT가 좋은 대만도 시장이 좀 올라왔는데 그래서 매출 우리나라 국내 매출은 30%밖에 안 돼. 국내 매출만 있었으면 시장이 그 정도 크지 않기 때문에 작아요. 그죠? 그래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자 우리나라가 소부장 소재와 부품 소부장을 소부장이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서 우리나라가 소부장 수출 규제 아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소부장 많이 큰다고 생각해서 공격적 위에서 막 사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서 놓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소재 부품 장비인데 이 장비가 그러면 소재 부품 장비가 그 하나에 만약에 불화수소다. 그럼 불화수소가 수입하는 규모가 만약에 우리나라 국산인 그 규모가 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쓰는 불화수소가 있어도 만약 삼성전자가 쓴다 그러면 그 불화수소 만들 연간 뭐 3천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천억 시장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저기 불화수소 만든 회사 우리나라 많이 나온다면 되겠냐고 그죠? 결국은 우리나라 일본 거를 전액 수출을 수입하는 거 안 하고 우리나라 불화수소 만든 솔브레인이라든지 뭐 후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전자가 갖다 쓴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래서 그 성장의 한계가 있는 거, 시장의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만 그렇지만 이것도 그래서 200mm 웨이퍼에 5G라는 IoT가 계속 늘고 있어도 1년에 느는 게 한정이 돼 있는 겁니다. 사물인터넷 하루아침에 바뀌냐고 그죠? 조금씩 바뀌니까. 그래서 전부 다 정설 회사들이 정설을 조금씩 한 거예요. 미리 예측해서 메모리 반도체처럼 왕창 하지 않고 조금씩 하기 때문에 계속 시장의 마진율이 안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조금씩. 그렇게 크게 증가되지 않고. 그 기준이란 걸 꼭 하셔야 돼요. 그 니체 마켓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확실한 얘들은 비중을 갖고 있고, 이제는 경쟁력도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중국 비중 30%고요. 해외, 우리나라 국내 비중이 한 30% 되고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DB하이텍은 중국 CCTV, 중국의 CCTV 회사, 중국 CCTV와 또한 드론 1등 업체, 드론 1등 업체가 중국 1등이, 세계 1등이에요, 드론은. 중국 세계 1등이 드론 업체에 PMIC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PMIC를 가장 많이 공급하고 있대요. 전력관리 반도체라 그러죠. 가장 중요한 게 전력관리 반도체입니다. 이런 게 전력 어떻게 분배하고 그래서 PMIC로 공급하기 때문에 이 드론 회사 1등에 공급하고 CCTV 공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중국 매출은 공급합니다. 기존의 핸드폰의
고사양 중국업체 핸드폰으로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것을 핸드폰이 중국이 성장이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성장하다가 성장 정체되는 게 얘들도 실적이 낮아졌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CCTV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계속 공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매출도 안정적으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25개 정도의 품목을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생산해서 앞으로 자동차는 자율주행이라 그러죠.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렇게 자동차 반도체 위주로 생산이 될 텐데, 그러면 기존의 IT 쪽에 뭐 LED라든지 구동칩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IT 기기들에 대한 전력관리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수요들은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CCTV는 아니면 자동차 반도체 관련 반도체 생산하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중국 CCTV 시장이 크게 성장하니까 뭐 관련된 이상한 우리나라 소형 기업들 사가지고 테마주 움직이는 거 있죠. 실적의 기여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대다수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니까. 해봤자 테마예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중국 관련된 이렇게 드론이라든지 CCTV 시장이 성장할 때 1차적 최대 수혜주는 DB 하이텍이죠. 왜냐하면 드론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 PMIC을 생산이 DB 하이텍이 하는 거죠. 물론 하웅 반도체는 다른 데도 하지만 DB 하이텍이 가장 잘 만들고 있어서 200mm 웨이퍼였죠. 그래서 가격 경쟁이 아주 좋습니다. 뭐 원칩에 대한 반도체 칩이 두 개가 필요한 것을 하나의 칩으로 만들어서 단가를 낮춰서도 공급하니까 중국하고 경쟁력이 있는 거죠. 하웅 반도체라 이런 데랑. 그래서 경쟁력 1등입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반도체는 일본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일본의 IT 회사들이 소니사도 마찬가지고 IT와 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도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어서 일본은 지금 자동차 반도체 강국이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강국이에요. 뭐 보시가 가장 제일 크지만, 그래서 왜냐하면 일본은 부품 강국이죠. 소재뿐만 아니라 부품들이 벌써 자동차 산업이 많이 정체되고 있으니까 자동차 반도체 관련된 걸로 가고, IT 쪽이 우리나라 뺏겼잖아요. 뭐 디스플레이도 우리나라 뺏기고 다 IT가 뺏고 반도체도 뺏기고 메모리 반도체 뺏기고, 그러니까 이 소재 부품 쪽에 아주 특화되게 자동차 반도체도 얘들이 자율주행 특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강국인데 일본, 우리나라는 자동차 강국인데 자동차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그냥 세트만 좋은 거예요. 재벌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 중견기업들이 제대로 된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은 중소기업, 코스닥 업체, 중소기업 업체들을 막 사죠. 그죠? 테마시 움직인 거. 장기 사놓고 물리면 계속 갖고 있어요. 제자리 갑니다. 왜냐면 경쟁이 없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 회사 그렇고요. IT 부품 회사 그렇고요. 대다수가 그래요. 제대로 지금 스마트폰 부품 회사 중에 적자 내는 회사도 60%예요. 그죠? 영업 이자도 못 본 회사 60% 넘어요. 그죠? 그래서 IT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된 회사의 1등주는, 카메라 모듈 1등주는 MC넥스잖아요. 그죠? 그럼 MC넥스만 사면 되죠. 거기 탑5 안에 들어요. 스마트폰 부품 회사 중에. 유일하게 이익을 잘 내는 회사가 계속 성장하는 이상은 MC넥스예요. 그죠? 제가 벌써 13년도 얘기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죠? 나머지 회사는 돈을 못 벌어요. 진짜. 생존기로에 들어있었어요. IT 부품,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들.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그 매매하니까 돈을 깨먹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잘 모르면. 아니면 정확히 차트를 알고 밑에 사가지고 위에 팔든지. 항상 뒤늦게 사가지고. 오줌 장비주 깨지신 분들 전부 다 뒤늦게 사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고, 그래,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업 성장성 말하는 거. 이게 펀더멘탈을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이 지속 증가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2019년도 23%, 19년 2분기에 이익 23%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올해 연간 기준으로 한 20% 정도 내외로 나올 걸로 보이고요. 내년에도 20%대 안정, 그 다음 21% 이렇게 늘어나요. 그럼 고부가가치 상품들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아직까지, 저가인 PMIC가 많아요. 마진율이 뭐 8%도 안 되는, 4%도 안 되는 거. 이런 것을 거의 다 없애면서 생산은 어차피 협력업체가 있으니 해줘야 되니까 해주는데,
그러면 그것은 놔두고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계속 늘어나면 되죠. 드론이나 뭐 시스템 이런 쪽, 이제, 이미지 센서라 이런 쪽 늘리려면 시설 증설하는 것은 그런 데 늘리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많이 늘고 있어요. 자, 19년 말 기준 예상 부채 비율이 올해는 70%, 지금 90%대인데, 올해 2천억 또 갚아요.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현금이 연간, 올해 현금 유입이 한 2천억 좀 이상 되고요. 영업이익이 한 1,600억 정도, 그 감가상각비가 한 700억 정도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현금 들어오는 건 2,300억 이렇게 들어오는 거. 내년에는 1,7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올 걸, 이상 나올 걸 보이고, 감가상각비 올해 시설 증설한 것도 있으니까, 올해는 또 10% 늘어요. 그죠? 한 800억 이상이 감가상각비로 들어가니까, 감가상각 비용은 실제로 돈이 나가는 게 아니죠. 내가 기존에 시설한 돈에다가 자산한 거,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거지, 비용을 처리해 주는 거니까, 실제로, 돈이, 그렇게 하면 돈이 들어오는 거죠, 현금으로는. 그래서 만약에 2,300억이 들어왔어요, 현금이, 장사해서. 들어오면, 그 중에, 비용으로 떨구는 거죠, 800억이. 내년 기준으로, 올해 700억. 800억이니까 2,300억, 돈이 2,300억 들어 800억 비용을 떨기니까 얼마? 1,500억 정도만, 이제, 실제로, 비용 떨고 이제 장부상으로 돈 번다고 이렇게 이익이 되는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해야만 어떻게 현금이 들어온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현금이 이제 부채가 한 4천억대인데 지금 원래 2천억 갚으면 2천억대 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거의 무차익 경영이에요. 그럼 내년부터는 2,300억 현금 들어오지. 그러면 시설 이제 빚을 안 갚아야 되니까 2천억은 뭐 얼마 되지도 않으니까 얼마 돼요, 그죠? 그래서 70%. 아무리 좋은 회사도 부채 비율은 40%대 됩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일지모티리도 마찬가지고 대다수. 그래서 무차익 경영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매출 채권도 있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돈이 2,000원 이제 2천억대 들어오니까 매출액을 기본적으로 한 2천억 정도 이상 늘릴 수 있는 시설 증설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체 자금을 해서 시설 증설을 계속 1년에 12만 7천 한 10만 정도 연간 월 기준으로 지금 월간 기준으로 지금 12만 한 7천 장 정도를 웨이퍼를 소비를 썼는데 과거에 이제 2013년도 정도는 한 10만 장 정도 했거든요. 지금 한 30% 늘어났어요. 좀씩 시설 증설해서 이제는 빚 갚는다고 시설 증설을 많이 못했는데 계속 2천억씩 빚 갚고 있어서 이제 올해 빚 갚으면 이제 다 갚아요. 이제 2천억씩 안 갚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2천억 갖고도 뭐 이제 시설 증설 좀씩 했으니까 이 빚을 안 갚아야 되니까 올해 갚고 내년부터는 시설 증설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러면 외형이 성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형의 매출액이 내년에 최소한 많이 늘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자, 매출액 보시면 2019년도, 2020년도, 여기는 워낙 안 좋았으니까 그렇고 6,600, 7,000. 그러면 늘었죠, 이렇게. EPS 증가율이 28.5%이 늘죠, 그죠? 이게 안 좋았다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제 그때보다 내년 7%밖에 안 늘는 거죠. 여기서 내년 한 10% 이상은 늘 걸로 보여요. 시설 증설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2천억 정도 빚을 올해는 갚는데 갚을 게 안 갚아야 되니까 2천억 정도 시설 증설해도 되고 평상시에 몇 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감이 실제로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아마 시설 증설을 아마 공격적으로 좀 할 걸로 보여요. 뱅가드가 조금 했으니까 그죠. 얘들도 해서 이제 2021년도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한 시설 증설해서 2021년도는 한 1조 가까이 매출이 나올 걸로 보이는데 못 나와도 9천억 이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50%는 그 매출액이.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이게 확 늘 걸로 보여요. 그리고 보면 PER 가지고는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죠. 6배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이제 기존에 고정관념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부채가 많다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들도 왜 많이 안 사냐면 연기금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DB하이텍은 연기금 12%, 12.1%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도 거의 없이 이제
올해 말 기준으로 하면. 그 다음에 매년 2천억 정도의 시설 증설을 할 수 있지. 현금 들어온 걸로. 그리고 이 산업 성장이 계속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오고 있어서. 그리고 또한 이제 뭐죠? 삼성전자가 비밀 반도체 1등을 2010년 안에 1등 가겠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밀 반도체 1등 가려면 팹릿 회사를 이런 거 계속 같이 키워주면 국가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그러면 무조건 테스트라도 생산을 해봐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DB하이텍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우리나라 회사이기 때문에 8인치로는 세계에서도 유일하고. 그래서 비밀 반도체가 고성장 시대가 들어갔습니다. 자, 제가 그런 이야기를 과거에 했습니다. 요거 끝내고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산업기업 분석해 보면 매출액이 이렇게 있는데 분기당 올해 19년도 2분기는 이렇게 마진이 그로스 마진은 이제 매출 마진이 38.4%예요. 일단 물건 팔면 일단은 100억 팔면 38억 4천만이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 비용을 여러 가지 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빼고 나니까 영업이익이 23.1% 나오는 거고요. 순이익은 영업이익에서 다른 거 따지고 순이익 14.7이지만 엄청나게 세일로는 매출액 22.7% 증가되고 영업마진 45% 증가됐죠. 그 캐패시티는 지금 11만 7천 장인데 11만 7천 장 월 캐패시티 11만 7천 이제 지금 12만 5천 장 이렇게 넘어요. 아마 넘고 있고 가동률이 뭐 완전 가동 상태고 이게 8, 90%는 의미가 없거든요. 완전 가동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왜냐면, 이게 80%, 20% 놀고 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비밀 반도체 중에, 여기 아날로그 반도체 쪽은 공정 전환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 메모리 반도체는 기술로, 자동화 시스템 아주 중요한데요. 비밀 반도체 쪽은 자동화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한 개가 바로 기술력도 필요하지만 기술력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인력들. 공장에 생산하는 생산 인력들이 아주 숙련되고 오래돼요. 그래서 DB하이텍은 10년 이상 근무한 공장의 직원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수작업이 많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시설 생산의 안정화와 그래서 협력업체 그 1차 밴드들 아주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보시고 뭐 필명이 유튜브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19년도 이제 계속 좋아지죠. 이제 3분기는 14일날 장 끝나고 14일 장 끝나고 나올 건데 14일 장 끝나고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563억 정도 나올 걸로 보이는데 560원 초가 될 거면 이렇게 나올 걸 보면 사상 최대예요. 그죠? 사상 최대로 분기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수기인 곳 있지만 4분기는 비슷 성수기도 있지만 고사양 부품으로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래요. 그게 바로 이제 5G라든지 이렇게 4차 산업 사물 인터넷 관련된 CCTV 드론 같은 사물 인터넷 관련된 거죠. 관련된 PMIC가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고사양이 이미지 센서도 자꾸 나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좋고요. 아주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실적이 실적은 뭐 내년에도 이제 또 계속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자,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 매트릭 차트 이렇게 잘 안 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차트를 이렇게 해놓고 있으면, 일봉이 있으면, 일봉은 매매할 때는 필요 없고요. 기준할 때 일봉이 뭐, 여기다 60분봉. 2, 3일 동안 주가를 예측하는 거. 이거는 15분봉이다. 15분봉. 뭐 3분봉.
뭐 이렇게 놓고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그죠? 할 때 이렇게 해놓고 있다가 순식간 보면 아 여기서 파동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딱 하면 이제 또 급등하구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 이제부터는 여기서 이제 왔으니까 일봉이나 뭐 보면 이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디 가고 이 기법을 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않고 차트를 보시면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잠깐만 요거 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보세요. 자, 오늘 시장에서 보면 16포인트 올라갔어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지금 16% 올라갔고요. 16.83% 포인트 올라가고 코스닥 3.77 올랐는데 코스닥은 주로 모멘텀으로 많이 움직이니까 지수가 테마주의 성향이 강하니까 제가 이렇게 자 16.82%나 올라왔어요. 16.8% 올라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대는 있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릴 때는 할 건데 지금 시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1등도 먹고 살기 힘든 시대예요. 1등도 지금 경쟁이 심해져 가지고 웬 저성장인데 서로 시장이 한정된 시장이 서로 뺏어 먹고 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자기의 무기만 갖고 1등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는 그럼 거기서 투자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 당연히 그럼 1등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바보같이 3등, 5등, 10등 이런 주식이 있어요. 그죠? 얘는 생존이 불확실해요. 왜? 파이가 작은데? 같은 분야 1등도 먹기 힘든데 성장을 못하고 있는데 2등, 3등, 4등, 5등 2등은 그렇다. 1, 2, 3등 그다음 찐선미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죠? 4, 5, 6 쉽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주식을 잘 모르신 분들은 특히 은퇴하고 나서 내가 사고하지 말라고 했죠. 주식을 하고 싶으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사해서 망하듯이 주식도 아무것도 하면 다 망해요. 그죠? 하고 싶으면 진짜 그 분야 1등을 한 30% 비중을 산다 목표로 세워놓고 한 20% 사놓고 내려가면 더 사고 해가지고 딱 해서 미리 사놓고 있다가 한 6개월 정도 뒤에 1년 뒤에 해서 딱 올라가면 그때 딱 팔아먹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돈은 자동으로 복리로 벌려져요. 그죠? 근데 마음이 겉에서 맨날 보잖아요. 그래서 보면 봐요. 자, LG생활건강 이렇게 있어요. 오늘 제가 진단수에 진단한 건데 오늘 진단한 게 아니라 누가 올렸더라고. 보니까 LG생활건강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대에 따라서 1등주가 다른 거예요. 1등의 주에는. 자,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1등주고요. 화장품에서. 지금 2등, LG생활건강 지금 2등주예요. 화장품이 반등하고 화장품이 좋은 시대가 오면 순수한 화장품이 올라가는 것이고요. 이거는 화장품은 LG생활건강 화장품이 57%고 나머지 20%는 음료수고 20%는 세제 같은 공산품이에요. 자, 그러면 화장품이 좋아진다 그러면 사드가 어느 정도 해결하고 화장품이 수혜를 받아가 좀 수혜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악재가 반영되고 호재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LG생활건강 사면 안 되고 아모레퍼시픽을 사야 되죠. 그리고 만약에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여기서 10월 9월 내가 10월 16일 아모레퍼시픽 15만 추천해드렸는데 공식적으로 야인시대 분만 공개방송 전부 다 20만 8천이라고 했죠. 목표가 21만 찍고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럼 LG생활건강 여기 있어요. 그럼 LG생활건강 여기서 사는 사람과 10월 중순에 아모레퍼시픽을 10월 중순에 사는 것은 차트의 개념보다도 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1등주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시대에. 그래서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의 1등주는 화장품 중에 아모레퍼시픽이에요. LG생활건강이 아니라. 그런데 사드 사태가 딱 났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사드 사태가 딱 났으면 2015년부터 그러면 이 사드 사태가 났을 때는 1등주가 누구예요? 화장품의 1등주는 LG생활건강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부터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그죠? 화장품이 60% 돼요. 그죠? 올라가니까 해외 진출하고 했는데 그리고 LG생활건강 2015년도 빠졌잖아요. 그죠? 이거 순수 화장품이었죠. 그러면 15년 이렇게 빠졌어. 왜? 이건 1등주가 아닌 거예요. 그때는 화장품 시대가 끝나고 사드 시대가 사드 때문에 화장품 시대 끝났잖아요. 그죠? 그럼 화장품 시대 끝났을 때 그럼 피해주 1등은 순수 화장품이 확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때 화장품주를 사고 싶으면 1등주 찾으면 이거를 팔아서 LG생활건강을 사야 되죠. 왜냐면 LG생활건강 경기의 침체와 상관없이 화장품도 상관없이 나머지 그때 당 절반이 바로 세제라든지 음료수 이런 거니까 이건 필수제잖아요. 생활 필수제니까 이게 화장품이 좀 나쁘더라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해외 쪽에 화장품이 중동이나 다른 데로 동남아 진출하니까 그 회사를 인수해서 하니까 LG생활건강은 승승장구하는데 얘는 죽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그러면 다시 반등하면 하면 하자 이래 되죠.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제가 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DB 하이텍은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리고 정설이라든지 이렇게 의지가 없다. 정설을 하면 안 되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시장이 정설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닙니다. 크게 정설할 수 있는. 내가 1년에 1,000억 원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내년부터는 시장이 정설할 수 있는 시장의 환경이 갖춰져요. 대주주 의지가 그런 게 아니라 대주주가 지금 빚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설 정설을 못하고 공격적으로 크게 못하니까 주가가 반응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안 산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데 이제는 시설 정설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환경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빚을 거의 다 갚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이 1년에 2천억씩 나오면 그 돈을 어디 재투자해야 되겠죠. 당연히. 돈을 가만히 있어도 1년에 2천. 그래서 제가 2014년도 이 회사가 망하려고 그럴 때 1조면 인수할 수 있거든요. 실적 1조면 인수한 1조인데 실제 내 돈은 4천억밖에 안 돼요. 2천억, 4천억. 1조면 전체 지분이 인수. 그럼 지분이 대주주 20%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내가 2천억 있으면 1조 있었으면 인수했을까 아마. 그래서 보면 삼성전자나 현대차나 LG가 전자가 인수 안 한 게 엄청나게 후회될 거야 아마. 4차 산업혁명 시대 오는데 지금은 인수한 돈을 11조를 넣더라도 이거 3년이면 내 인수하고 다 내 돈 찾는데 그리고 계속 이 4차 산업혁명이 계속 진행되면 그냥 돈 들어오는 그거예요. 그죠?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거죠. 경기에 메모리처럼 그렇게 경기에 안 타니까. 그러면 이제 DB그룹이 동부화재가 1등인데 동부화재 금융으로 돈을 계속 버는데 이제 제조체 거의 다 팔고 DB만 있으니까 DB가 이제 효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제 엄청나게. 그래서 김준기 회장이 2조 이상을 투자했는데 이것을 이제 계속 뺄 수 있는 거죠. 내년부터는 빚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3년이면 1조 버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는 산업 성장의 환경이 오니까 이제는 시설 정설 한 5천억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럼 돈을 또 빌려든지 아니면 정책자금 빌리면 돼요. 요즘 이제 정부에서 정책자금 1%대 충분히 얼마 돈다 하고 싶으면 근데 시장이 그만큼 받쳐줘야만 산업이 그렇게 성장하면 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아주 좋아지는 구조에 갔는데 자 내가 옛날에 2017, 16년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SSD 메모리가 왔을 때 삼성전자가 SSD 메모리가 시작됐을 때 16년도 6월달에 방송문 나와요. 그게 NC소프트도 이제 하드디스크 없어지고 SSD 메모리로 가는 거죠. 그러면 핸드폰도 SSD 메모리가 512메가까지 가니까 조그만 칩으로 그러면 핸드폰으로 게임을 다양한 역할자준 게임도 하고 다 리니지 게임을 자유자력 할 수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 그걸 가진 거면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공지능 시대 하면 일단 인공지능을 하려면 일단 머리통이 있어야 되죠. 머리통이 커야 되지. 머리통이 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머리 큰 사람 공부를 잘해요. 원래. 머리통 크고 하나도 공부 안 하고 이 콘텐츠를 집어넣지 않으면 아무리 크면 뭐하냐고요. 공부 못하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아인슈타인보다 다 천재도 머리가 커요.
일단 용량이 커야 되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인공지능으로 해서 용량을 크게 만든 서버를 확충해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서버를 확충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엄청난 각 지역만 서버를 만들어 이 바로 용량 내의 용량을 늘려놔요 일단은. 그래놓고 이게 바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인프라 구축을 다 해놓은 거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럼 서버 관련된